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무권의 혼술 11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인 전략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다 할 테니까 싸워보자, 자, 이런 게 광인 전략이다.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강한 톤으로 추미애 장관의 최근 행태를 비난을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쪽 저쪽 계속 그 판을 흔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뭐 수사지휘권 박탈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특수활동비 문제, 지금은 근래 들어서는 또 특수활동비 문제로 윤석열 총장을 계속 그 저격을 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판이 커지는데 이것이 지금 과연 문재인 정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일단 행태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하게 되는, 오발탄을 쏘는데 그 오발탄이 가는 곳이, 잘못 쏜 곳이 가서 맞는 곳이 지금 정권 쪽입니다. 정권이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유탄을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그런 뭐 아이러니한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선 김경수 사건, 그 2년 실형을 받았죠. 김경수 사건 시작도,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의 발단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청원글이 올라와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그 정부 여당 비판 댓글이 비정상적으로 추천을 많이 받는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 그것을 김어준 씨가 또 의혹을 제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올해 들어 얘네들 보수 진영이 여론 공작에 본격 돌입했다,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파 진영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기서는 이 시간 단위로 막 올라가는, 좋아요가 올라가는 것까지 첨부가 됐죠.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파에서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김어준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이것은 그냥 보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매크로를 통한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해서 3명을 구속했는데, 그 댓글 조작 혐의, 업무방해.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민주당 당원이고, 나중에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때는 국회의원이죠. 김경수 여당 의원과 대선에서 2017년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드루킹이 원래 일본 그 자신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나 아니면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김경수 쪽, 정권 쪽에서 그건 안 되겠다, 뭐 우리를 위해서 여론 조작은 해줬지만 센다이 총영사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틀어져서 평창올림픽 때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 작업을 한 거죠. 드루킹 김동원 씨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파에서 한 거다 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김경수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대선 여론조작, 그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은 특검까지 갔죠.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단식도 하고 밀어붙여서 그 허익범 특검이 출범을 해서 결국은 그 특검 수사로 김경수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자, 이렇게 되니 김경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겁니다. 추미애가 쏜 오발탄을 문재인이 맞아버린 거죠. 두 가지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론 조작의 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죠, 당시에. 그래서 이 대선 승리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후보 쪽에서 여론을 조작했으니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정통성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경수는 친노, 친문 적자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 이렇게 해서 3대째 친노, 친문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다 구도를 만들어 놨는데,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게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포스트 문재인
자기 대권 구도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은 친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경쟁을 시키다가 김경수를 딱 투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발단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라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추미애가 발단이 돼서 문재인의 발목을 잡은, 뒷덜미를 잡아버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번에 추미애가 이번에는 윤석열을 겨냥해서 쏜 두 번째 오발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오발탄도 문재인이 직접 맡고 있는데 김경수, 첫 번째 오발탄은 김경수가 간접적으로 맞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발탄을 직접 맞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돈처럼 쓴다 이렇게 하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야당이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것도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대검 가서 막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벌였죠. 법사위에서. 그런데 여기서 추미애의 헛발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의 특활비 10억 원을 1년에 10억 원을 받아다 썼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뭐 수사하는 것도 아니죠. 검찰에 대한 인사 또 예산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 10억 원을 빼내서 쓴 게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가 코너로 몰리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되니 법무부 장관은 안 썼다. 한 푼도 안 썼다. 나 때부터는 한 푼도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같은 데 썼어도 나는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말도 믿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앞에 문재인 정권의 초대 2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와 조국은 검찰의 특활비를 빼다 썼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리서커, 추미애 장관이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전임자 2명, 조국까지 2명은 검찰의 특활비를 빼다 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야당 공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캐겠다 이렇게 결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추미애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조차 캐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때마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특활비를 비롯해서 국정원 특활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다 캐보겠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정밀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까지도 벌일 수 있다. 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특활비를 파헤치겠다. 자,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막 정권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인 전략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는 이 국고 손실죄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법원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국정원에게서 받았다는 35억 원의 특활비, 그것은 뇌물죄고 또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미애 장관은 이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해서 국고 손실을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논리까지 막 나옵니다. 정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논란이 있으니 취임을 하면서 특활비를 안 쓰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에 특활비 안 쓰겠다. 들어가서 모든 이 개인 용품 사용하는 것, 뭐 밥 먹는 것, 이런 거 사비로 다 충당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할 때. 자, 그것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은 특활비를 한 푼도 안 썼는지, 그 부분도 지금 이 기회에 국민의힘에서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오발탄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막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성걸 의원,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주 특활비 문제를 박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올해 특활비 규모가 청와대는 181억 원이다. 181억 원. 전체 다 합하면 1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 청와대, 경찰, 국정원 모든 관련 기관을 검증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했던 목, 그것도 밝혀져야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서 거기서 또 형이 확정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모든 것을 불필요, 정말 국가 업무가 아니고 국정이 아닌 것은 다 사비로만 썼을까? 치약 하나, 칫솔 하나라도 사비로 썼을까?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니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슨 소리냐, 특활비 우리가 40% 깎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허위입니다. 자, 이 전체 특활비 1조 원 안에는 국정원 특활비가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절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정원은 특활비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안보비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갔습니다. 안보비라고 해서 묶어갔습니다. 특활비가 아니고 이름만 바꾼 것이죠. 그러니 국정원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국정원이 빠졌으니 뭐 40% 줄었다. 홍남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죠. 자, 그래서 이 국정원 특활비도 이번에 봐야 됩니다. 그 뭐 안보비라는 거. 이게 그동안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했죠. 대공수사를 하면서 특활비가 필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비밀리에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북 접촉 창구입니다. 밀사로 가고 뭐 김정은에게 막 뭐 가서 만나고 미국 가서 뭐 김영철 만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국정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안보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밝혀내야 합니다. 북한과 수시로 이 연락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지금 북한이 우리 국민을 뭐 해상에서 사살하고도 시침이 뚝 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썼느냐. 자, 국정원 예산 안보비가 문정권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첫 해에 4,630억 원, 두 번째 해에 5,609억 원, 올해 6,895억 원, 내년에 무려 7,460억 원이 폭증을 합니다. 자, 이 국정원의 안보비, 과거의 특활비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밝혀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특활비까지도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잔뜩 실어줘서 막 윤석열과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용훈 대표가 광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추미애가 여기저기 막 쏜 오발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 날아오니 그냥 잊지 않겠죠. 지금 연초에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슬그머니 끼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추미애는 친문의 적통이 아니죠. 직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견제용으로 법무부 장관을 계속 시키고 힘을 실어줬는데 이렇게 계속 오발탄이 연속으로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을 향해서 날아가면은 더 이상 그냥 두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동반 퇴진이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지금 당장 국정에 부담이 되는 리스크가 되는 추미애 장관을 먼저 해임하는 교체하는 그런 절차가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